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문제 추측도 선생님이 실제로 시중 문제집도 아주 조금 있어요. 내가 뽑고 싶은 문제가 못 찾겠어서. 근데 대부분 문제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기출에서 다 발췌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자, 출발부터 보시면 우리가 일단 증명들 있죠, 증명? 처음엔 오심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는데 삼각형에 오심하면 당연히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까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주로 출제는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수심하고 방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저 워딩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확히 몰라도 웬만해서 풀이가 가능하죠. 뭐 수심은 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각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반을 내린 그놈들의 교점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점을 일치합니다. 라고 해서 수심은 언제 보통 이렇게 유도가 되냐면 깎고 정신 차려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점은 한 원위에 존재합니다. 원주각이 같은데 그 원주각이 90으로 같기 때문에 요놈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생돼서 원 밖의 점에서부터 이렇게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리가 되고, 방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삼각형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 그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삼각형의 외곽들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해서 외곽해서 외곽의 공간이 총 3곳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기죠. 그래서 삼각형 기준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3개의 방접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 때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원 밖의 점에서부터 접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이만큼의 접선은 요 점에서부터 접선이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팔이 접히듯이 요만큼은 여기에 딱 접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로 접혀서 접선과 접선의 합은 삼각형의 둘레 같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나왔던 게 방심의 구조예요. 그리고 얘네 3개는 수능 때까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 기본은 무조건 작동 방법부터 출발입니다. 내심의 작동 방법은 뭐지? 피곤해서 그래? 내심의 작동 방법은? 문! 알고 있어요. 어? 듣고 있다고 뭘 라디오야? 누가 듣고만 있어. 내심의 작동 방법은 삼각형의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의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 그죠?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다. 그래서 내심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내접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특징은 각 변까지의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외심은 어떤 삼각형에 대한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렇죠?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과 같고, 얘는 이렇게 외접원에 대한 놈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더라.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무게중심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무게중심은 어떤 구조로 같습니까? 각 꼭지점에서부터 중선이죠. 중선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특징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이따 무게중심을 따로 빼서 문제들도 좀 더 볼 거니까. 자, 옆에 넘어가 보시면 1번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고등학생들은 사사업계에서 넘어가는 증명들을 좀 써봤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세 점 x1부터 x3까지 세 점이 있고요. 무게중심에 대한 좌표를 구하는 건데 요거부터 해볼게. 무게중심 뭐 이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무게중심에 대한 건 삼각형 A x1, y1 B x2, y2 C x3, y3 고요. 무게중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들에 대한 교점을 우리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요거죠.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의 내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은 아실 거라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중점 M에 대하여 2분의 너와 너의 중점이죠?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가 얘 중점이고요. 그러면 우리 A에서부터 M까지를 2대1로 내분하는 구조죠. 따라서 G라는 놈은 2대1의 내분점이고 2대1의 내분점이죠. 그럼 2의 플러스 1 그리고 2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고 나서 이 자리는 크로스해서 여기를 만나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1자리는 저쪽에 x를 만나죠? 네, x1 곱하기 마찬가지 여기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 곱하기 y1 해서 서로 크로스 좌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3분의 니들의 합 3분의 니들의 합 해서 우리가 무게중심도 결국 평균에 대한 위치를 갖는다고. 얘가 실제로 증명이 생각보다 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증명 방법도 아셔야 돼요. 특별하지 않지? 그냥 중점에 대해서 2대1의 내분점 위치 파악하는 게 기본 증명법이에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1번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보시면 삼각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잡았는데 마찬가지지. 선생님 여기에서 재탕 좀 할게요. 어떤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어요. 이 P를 X, Y라고 잡았을 때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게 이거죠? AP, BP, CP에 대한 선분 AP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BP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CP에 대한 제곱의 최소값과 그리고 언제 최소값 같습니까? 아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언제 최소값 같지? 이거 그래도 문제 꽤 보신 친구들 있을 텐데 언제 최소값 같습니까? 자,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해야 돼. 갑니다. 자, 얘 변 선분 길이는 빼고 제곱 빼고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건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는 벗겨지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x-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y1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번째 너는 x-x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y2에 대한 제곱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항은 x-x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y3에 대한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냐면 x를 따로 보고요 y 구조를 또 따로 볼 겁니다. 니네는 따로 볼 건데 전개를 좀 해보시면 3x 제곱 나오죠? 하나 둘 세 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공통 2로 묶으시면 x1에 플러스 x2에 플러스 x3에 대한 x 1차 그 다음 상수항 x1의 제곱에 플러스 x2의 제곱에 플러스 x3에 대한 제곱이 나오고요 y 구조를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틀림새가 그 다음에 우리는 너의 최소값을 만드는 건데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귀찮으니까 끝까지 안 구하고 뭘 생각하냐면 요 덩어리 자체가 최소값을 가질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구조니까 아래로 블록하는 구조고 그때 축에서 최소값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x가 바로 얼마야? 축 마이너스 2a 분의 b의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2a 분의 b의 형태. 그래서 x1, x2, x3 1대가 되는 거니까 정리 숑숑숑숑 해보시면 결국 뭐를 돼요? x가 얼마일 때? 3분의 x1, 2, 3의 합일 때잖아요. 그죠? 동시에 y에 대한 형태도 동일할 거니까 y가 얼마나 나와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일 때니까 결국에 너를 최소로 만드는 때는 바로 뭐냐면 p가 뭐가 됐을 때 무게 중심이 되었을 때입니다 라고 증명이 가능하죠. 그죠? 특별하지 않아. 그냥 완전 제곱꼴에 대한 추계 방정식 형태 이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정리해 보시면 얘에 대한 꼭 시점 좌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정리한 거 좀 지지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게 있고요. 네, 되게 무시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좀 넣어봤어요. 증명이. 그다음 세 번째 증명은요. 보통 분류는 사선식이라는 거죠. 사선식. 그리고 학생들은 보통 신발끈 공식으로 많이 부르는 공식. 그런데 얘는 보통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x1, 2, 3라는 좌표로 주진 않고요. 보통 원점을 많이 줍니다. 얘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잡아봅시다. x1 맞나? x1, x2. 네. x1, y1 이라는 점 A가 있고요. x2, y2라는 점 B가 있을 때 이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꽤 많은 교과서들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냐면 되게 별거 없어. 얘를 밑변으로 봐요. 이거 쓰지 마.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얘를 밑변으로 봐서 정리하실 수 있죠? 좌표에 대해서 루트 x2 제곱을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요. 정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높이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사선식 공식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잡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얘 직선의 방정식이 구하기가 좀 더 쉬워서. 자, 얘 밑변 길이를 잡으시면 밑변 길이는 x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죠. 밑변 길이. 그 다음에 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2분의 y2의 x가 직선의 방정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음함수로 정리를 다시 하시면 y2x의 마이너스 x2y는 0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점 A라는 x1, y1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x2의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 여기 제곱이죠? 거기다가 갖다 대입하시고 절대값이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x1, y2에 마이너스 x2, y1에 대한 절대값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높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는 밑변 길이 루트 x2의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에 곱하기 높이 루트 x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분의 절대값의 x1 y2 마이너스 x2 y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됐어? 열심히 보고 있어요? 결국 최종 증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사선식의 구조죠. 2분의 1에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선식 만들 때 썼던 게 이런 거지. 빵빵 x1, y1, x2, y2 빵빵 잡아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곱하기니까 너는 곱하면 x1, y2고 나머지는 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빼주죠. 그래서 0이고요. 얘 정리하시면 x2의 y1이었고요. 또 0이었고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너와 너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1, 2, 3로 나오는 구조에 대한 증명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방식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단지 알파벳이 많아지면서 좀 귀찮아지는 것뿐이 없어. 그래서 연산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사선식도 증명 방법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빈칸 채우기로 출제가 꽤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BC에 대한 중점을 M이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나와있죠? AB의 제곱에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와 같다. BM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AM에 대한 제곱. 뭐 순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되죠? 순서는 뭐냐? 네, 얘부터 먼저인데 뭐 상관없죠. 이건 뭐예요? 누구? 그쵸? 파푸스 아저씨 건 파푸스의 중성정리. 꽤나 많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잘 몰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식들이 꽤 많이 있어서 많이 쓰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꽤나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문제 꽤 실어놨거든? 그것도 좀 참고해볼게. 증명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증명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증명이 다 실려있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교과서에도 다 실려있는데 증명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석지야. 그러니까 얘를 좌표평면 위에 올려놓고 많이 풉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또는 그냥 배수적으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너를 C 좌표, 그럼 너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A, B 이렇게 나옵니다. A, B. 진짜 특별한 거 없어요. 1단계는 좌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2단계는 우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1단계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1단계 AB 제곱이죠?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제곱이면 밑변 길이 A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에 대한 제곱 플러스 높이 B에 대한 제곱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 바뀌어질 거고요. 플러스 AC에 대한 제곱 A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제곱이니까 C-A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전개를 해보시면 너는 A제곱에 A제곱, C제곱에 C제곱, B제곱, B제곱에 가운데 한들 죽으니까 얘는 2에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 정리를 해보시면 즉 우변 정리를 해보면 우변 같은 경우에 BM 제곱이니까 BM 제곱이면 CM이랑 똑같은 구조죠? C제곱이고요. 2배의 C제곱 플러스 AM 같은 경우에 AM이죠? 그럼 A와 B에 대한 구조니까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납니다. 특별하지 않죠? 네, 까다롭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비율을 여기를 1대1로 안 갖고 갖는 구조에 대한 증명도 나오는데 그것도 풀이법이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이 오늘 증명의 좀 하이라이트 같은 거. 얘는 한동안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정과직선사의 거리 공식이죠. 정과직선사의 거리 공식은 뭐 몇 년 안 됐다고 난 느끼는데 되게 오래된 말하려고 보니까 대략 한 10년 전
번쯤만 해도 수업 시간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을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하지 않아요. 증명은 고등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 그런데 진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빈칸 채우기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통으로 그냥 서술형에다가 작성하게끔 출제하는 학교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볼게. 5번이요. 네. 직접체가 점 P라고 되나? 점 P. 점 P라는 x1, y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는 직선 L도 있고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수선이고요. 그놈의 거리는 D라고 칭한다. 그래서 우리는 D가 어떻게 됩니까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건 뭐 대단하지 않아요. 일단 수선의 발 위치에 어떤 한 점을 잡습니다. x2, y2고요. 자, 우리 얘는 우리가 가상으로 잡은 점이잖아요. 가상의 점. 다시 말해서 그냥 얘는 또렷이 사라져야 돼요. 증명을 하다가 마무리에, 그렇지? 어차피 죽을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선의 발 H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일단 뭐가 성립해요? 위의 점입니다가 성립할 거니까 BY2 플러스 C는 제로가 성립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직교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기울기 관련돼서 잡을 수 있죠? 기울기 x2-x1 분의 y2-y1 이 뭡니까? 기울기? 이게 기울기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B분의 따라서 얘는 A분의 B. 이것도 나중에 되면 읽는 방법 기억하세요?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직교하면 그냥 너분에 넣어 잡으시면 돼. 이렇게. 됐어? 자, 이 증명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딱 여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적냐면 y2-y1은 bx2-x1은 a라고 하시면 안 되죠. 비례 관계니까 나는 비례상수라고 하는 k를 좀 붙입시다. k는 비례상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쓰는 거야. 왜 우리 이럴 때 있죠. x의 y는 2대 3입니다 라고 하면 x는 2고 y는 3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이고 30일 수도 있고 4고 6일 수도 있듯이 얼마를 곱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할 때 비례상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작은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아까 얘기해 드렸죠? 우리는 뭘 없애야 돼? x2, y2를 없애야 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d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x2-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y1에 대한 제곱인데 우리 누가 사라져야 돼? x2, y2가 사라져야 돼. 그치? 우리가 잡은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 형태를 바꿔야 되거든. 그쵸? 얘네를 전부 다 여기 있는 알파벳 A, B, C와 X1, Y1으로 정리를 하세요니까 요 놈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얘 가지고 요 놈이랑 요 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갈게요.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고민해봐. 저기 눈 좀 닦고 뭐 할 수 있어요? x, y2 죽이라 이거. x, y2 죽여야지. 바꿔 뭐로?
y2는 누구? y1 플러스 bk. x2는 x1 플러스 ak. 어떻게 죽여? x2, y2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a x1 자리에 x1 플러스 ak 플러스 b y1 플러스 bk 플러스 c는 빵. 그리고 이게 c죠. 야, 정신 차려. 이 흐름을 기억을 해야 돼. 뭘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출발부터 왜 가상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얘는 그냥 이용 목적이 우리가 너 쓰다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x, y2를 죽여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미해점, 기울기. 이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너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네를 죽여야 되고, 자꾸 학생들이 이거 하다 보면 까먹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에서 보통 딱 멈춰. 그럼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너는 ax1에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by1에 플러스 b제곱 k 플러스 c는 빵. 그죠? 그 다음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아니 머리 좀 써봐. 뭐가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기부터 봐볼래 그러면? 얘 보이지? 요거 보여? 요거 구할 수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k제곱에 그죠? 요놈에 대한 제곱이니까 제곱들이니까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이니까 k제곱에 a제곱에 b제곱으로 주지. 됐어? 그럼 너는 k제곱 밖으로 꺼낼 수 있죠? k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싸다고 맞는 거야. 왜? 이거다. 왜냐면 여기만 생각해보면 우리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뭡니까? 절대값에 의해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A, B라는 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얘 형태만 바꾸면 되는 그게 여기에서부터 나오죠. 즉 나는 K가 궁금했던 거야.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대한 K는 너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AX1에 마이너스 BY1에 플러스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K라는 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우린 여기에서 뭘 절대값 K를 알고 싶은 거였으니까 밑에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벗겨질 거고 위에 거는 절대값에 마이너스는 그냥 없는 놈 취급 받아도 되니까 결국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고요. 위쪽에 있는 건 절대값에 AX1 BY1 플러스 C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최종 너는 너 대신에 갖다 쓰시면 A제곱 B제곱에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고요. 우리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결국에 밑으로 내려가죠. 루트 A제곱에 B제곱에 절대값에 AX1에 플러스 BY1에 플러스 C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거 되게 못하는 애들 많아. 그래서 막 시험 코앞에 부랴부랴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충분히 유도하실 수 있다. 교육과정 밖으로 벗어나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별로 안 했어. 이런 거 못 알아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픽 2 해서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무게중심. 네, 6번 볼게요. 지워도 되죠? 해주고 싶은 문제가 많으니까 한 속도로 한번 내봅시다. 자, 6번에 우리가 5,2라는 애가 있고 선생님 그냥 막 잡을게.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열심히 잡으셔도 되는데 막 잡으셔도 돼요. 자, 전 A가 5,2랍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2,2랍니다. 어차피 높이가 똑같지만 선생님이 그런 게 관련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야. 그리고 삼각형 뭐죠? ABG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이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게중심이 있다는 건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딱 잡았을 때 2대1 지점 여기에 M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BC에 대한 중점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힌트는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나와요.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정삼각형 구조에 BC가 존재를 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삼각형의 높이죠. 높이는 너에서부터 너까지 거리가 얼마야? 3짜리죠. 여기가 따라서 높이는 2분의 3의 3배니까 2분의 9가 높이가 돼요.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의 값이고요. 따라서 높이 a라는 놈은 루트 3분의 9, 즉 3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넓이가 아니지. 전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기억하시죠? a 제곱 요거고 우리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ABG였으니까 요만큼이지. 이거는 삼각형 전체 면적의 몇 배였어? 3분의 1배지 3분의 1배짜리. 무게중심이라는 구조는 중선으로 갈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의 면적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6분의 1짜리 두 세트니까 3분의 1의 구조니까 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요 얘기죠. 다음 7번은 좀 넘어가니까 넘어가고 8번은 좀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8번은 실제 고등학교 좀 키너 문제로 꽤 많은 학교들에서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 문제 정리하는 동안 8번 좀 풀어보세요. 삼각형 ABC가 존재를 하고
같이 할게요. 왜 같이 하냐면 그 밑에 문제가 또 있어서. 여기에서 특징 좀 잡아보겠습니다. 뭐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냐면 이게 출제가 많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잡은 L과 M과 N은 전부 다 각 변의 중점이잖아요. 각 변의 중점이면 우리가 중선들에 대한 교점을 잡으실 때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B에서부터 N까지라는 선분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부터 얘는 이미 어딜 지나? 무게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중선과 중선을 연결했을 때 니들이 지켜다. 이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런데 얘 특징이 뭐냐면 봐봐. 선생님이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는데 요 변과 변의 중점을 잡아서 선을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와 얘는 뭐합니까? 평행이에요. 평행하고요. 너에서부터 너까지 이렇게 또 다른 중선을 잡았는데 얘가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도 동위각이라는 세타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90이라는 건 이쪽이 90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니들의 중점이거든.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선생님 체크한 거 봐봐. 선분에 대해서 중점 잡고 직교 잡으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의 특징이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 이등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좀 예쁘장하게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게. 이등변 삼각형 잡고요, B 잡고요, A 잡고 C 잡아놓으면 C 잡고 A 잡고 그대로 돌리게. 그럼 얘는 중선 하나 딱 잡아놓은 게 L과 M에 대한 구조고 아니다. 여기가 여기구나. L과 M에 대한 구조고 5,-1, 3,1 그리고 수선으로 쭉 잡아. 그리고 여기 N에 대한 얘 좌표 A, B를 구하세요 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얘는 잘 봐. 얘는 1대1이죠. 그치? 1대1. 옆에가 이렇게 중선이니까. 얘 1대1이고 무게중심은 꼭대기에서부터 얼마로 잡아? 2대1로 잡아야 되거든. 이건 너네 잘 들어. 대부분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일부 고등학교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시면 2월 말에 학교별 진단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별 진단평가를 봐서 거기에서 좀 상위권에 들어가면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 시험에서 1등인 친구가 입학식 날 뭐 대표자, 신입생 대표 선서도 합니다. 굉장히 영광이죠. 평생 남을 거예요. 내가 그 선서를 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보는데 그 진단평가에서 되게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 뭐냐면 동일한 성분을 서로 다른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는 어떤 고정된 성분을 이렇게 나오죠? 1대1.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뭘로 나눠요? 1대1대1이라는 3등분으로 나눌 때 얘네들에 대한 조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즉 너는 2조각이고 너는 3조각짜리잖아요. 그럼 우리 종합적으로 니들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잡아. 얼마? 6. 그래서 얘네를 6등분을 내는 거야. 6등분을 내버리면 3짜리는 반쪽씩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내시면 얘네가 똑같은 비를 갖죠? 그러니까 6개라고 치면 하나로 잡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도 뭐야? 1대1로 잡기도 하고 3으로 잡아야 되잖아. 2칸짜리, 3칸짜리니까 종합적으로 6칸을 짓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3등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도 3등분을 시키고 나면 무게중심은 여기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조각짜리가 문제에서 2루트입니다 알려준 거잖아요. 되시죠?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다 이거야. 이등변 삼각형이고 무조건 6조각 내고 그 중에 한 조각짜리가 늘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되시죠? 자, 다 돼가는데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 거야? 6루트인 거죠? 6루트. 그치? 그래서 하는 방식이 너 또한 직교잖아. 그럼
중점 뭐 P라고 잡읍시다. 중점에 대해서 이 점과 너의 기울기와 너와 너의 기울기로 식 하나 세우시고요. 이해돼? 그 다음에 너 직선에서부터 너까지 거리가 얼마? 6N입니다라고 식 세워서 연방 푸는 거야. 개 귀찮아. 그런데 보통은 뭘로 다 풀리냐면 그림을 조금만 예쁘게 그려보시면 문제가 좀 쉽게 풀려요. 이거 내가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5,-1 이런 느낌이야. 5,-1 여기 전에 하나가 있고 M 그 다음에 3,1 3,1 너무 조그만 거잖아. 얘 L 3,1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풀리네요. 이거 잘 봐. 얘 예쁘지 않아요? 요거 선생님이 맨날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 정규 수업 때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규 수업 하는 친구 알겠지만 기울기 관련돼서 내가 되게 집착이 좀 심하거든. 얘 몇 도짜리야? 마이너스 45도짜리지. 그죠? 그럼 요거야.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는 90으로 뻗어나가면 돼. 그지? 90으로 뻗어나가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G가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 꼭다리를 여기다가 잡아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그럼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지? 무게중심은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 돌려서 B가 이쪽에 와서 대충 얘기하자면 뭐 요런 구조예요. 그지? 됐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여기를 어떻게 잡냐면 직교할 거 아니에요? 직교? 그런데 때마침 내 얼마나 있거든? 두 칸짜리잖아. 그럼 얘 좌표 자체가 얼마야? 4,0이야. 중점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몇 도로 가면 돼? 45도짜리로 또 뻗어나가면 돼. 이 아이디어가 이거 진짜 편해. 근데 또 얘 얼마나 예뻐요? 2루트입니다. 2루트.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2루트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가 2루트 2야. 45도거든? 그럼 가로 세로 얼마나? 얘가 2루트 2라고. 그럼 여기에 저 G가 있는 거 아니야? 45도인데 루트 2라고. 루트 2. 1대1 대 루트 2. 가로 세로 얼마? 2씩 갈 거 아니야. 그걸 몇 번 가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되니까 막대기 한 번 더, 막대기 한 번 더. 여기잖아. 여기 바로 네가 N이 있겠지. N. 그치? 그러면 두 칸에 갈 거니까 얘는 4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가면 6칸 가고 위로 6칸 가면 따라서 N에 대한 좌표는 10,6 이거 안 그러면 연산 되게 귀찮아 생각보다. 되셨죠? 이 아이디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 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 요거는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도전해봐. 위에 방금 선생님이랑 푼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잡계산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아이디어로 한번 풀어봐.
네이버 밴드요? 분명했네. 나 바늘이랑 칠이 있어. 선생님 갖다 줄게. 방금 배웠으니까 정확히는 2분 컷 정도 하셔야 돼요. 쥐지? 할 수 있어. 볼게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그리고 얘가 3루트입니다. A의 길이 구하세요. 얘 3배니까 기억 참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G에 대한 좌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점에 A, B 구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요놈하고 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5,0이라는 값이랑 3,2라는 P랑 이렇게 있죠? 얘 보시면 또 두 칸에 두 칸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얘도 또 45도잖아. 그리고 얘는 4,1이고요. 이제 4,1에서 출발해서 여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잡은 게 이 지점. 거기서부터 대각선으로 해서 3루트 2를 가야 돼. 3루트 2를 가야 된다. 그럼 가로 세로 얼마씩 가겠다는 거야? 30 가겠다는 거죠. 몇 번은? 3번은. 3, 3.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지점에 바로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4,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셋, 위로 셋이니까 7,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얘 Q라는 점에 대한 좌표는 4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 3은 9 가야 돼요. 13. 1에서부터 위로 9 가야 되니까 10 이렇게 되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7,4니까 니은 틀렸고요. 둘에 대한 3이니까 23 맞았네. 괜찮지?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 빨리 풀어. 이거 많이 나와. 선생님이 이거 이제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너네 이 문제를 어디에서 발췌하냐면 뭐 그런 족보 사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전국 단위 이제 내신 기출 문제만 단어별로 싹 모아놓은 게 있거든. 거기가 학교가 한 50여 개 학교 정도가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뽑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10번은 선생님의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은 아주 심플하니까 여러분들도 고민 좀 해보실래요? 뭐 복잡한 연산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겁니다. 포인트 두 가지는 바로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과 플러스 하부수 중선 정리에 대한 성질. 중선 정리까지.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이라는 구조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삼각형에서 중선을 넣었을 때 6개 면적이 동일합니다. 라는 사실 하나랑 중선 정리 때문에 얘가 2입니다. 얘가 3이고요. 너가 4니까 반쪽에 의해서 얘 길이가 2가 되죠. 그리고 중선, 무게중심은 중선에 대한 교점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쓸 수 있어? 화초수 중선 정리에 의해서 얘 값을 구하실 수 있죠. 2의 제곱에 더하기 3의 제곱은 2배와 같다. 중선의 제곱에 플러스 중점 연결된 제곱.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내시고요. 그러고 나면 A 값을 알게 되면 결국 2짜리 그리고 2와 3과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 세 면의 길이를 알았을 때에 대한 면적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죠? 아, 이것도 하나 할까? 여기다 할까요? 삼각형 넓이에서 세변 길이 A, B, C라는 세 면 길이를 알 때 우리 면적 구하기 하는 겁시다. 이건 뭐지? 헤론의 정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헤론의 정리라고 합니다. 아주 많이 쓰진 않는데 알아보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약간 공식 자체가 귀찮아서 한번 거쳐가셔야 됩니다. 먼저 P라는 값을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둘레 반띵짜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식이 안 그러면 지저분해요. 다시 말해서 얘는 언제 편하냐면 세 면의 합이 짝수일 때가 편해요. 또는 세 면이 전부 다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루트가 나오거나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서.
안 되진 않아. 그런데 지저분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13, 15, 14 이렇게 나누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A 15-A 한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A 값 구한 다음에 피타 써서 높이 이용해서 15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이거 때리거든. 근데 얘가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레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데 홀수고 짝수니까 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둘레 반띵짜리를 잡아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P-A, P- 또 다른 변, P- 마지막 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변정답입니다. 아, 저거 뭐 해볼까요? 얘 지저분하지? 얘 이거 딱 안 떨어지지? 이거 뭐라고요? 아, 지랄이네. 9, 14. 그지? 근데 이거 하시면 돼요. 아시죠? 세변길이 아니라 뭐 면적이야. 그래서 요거 구해서 곱하기 3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예쁘게 되는 거 있었는데. 이거 뭐? 아, 모르겠다. 그거는 뭐 퍽퍽하겠다. 아이, 모르겠다. 이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슝 넘어갑니다. 자, 중선 정리로 가봅시다. 중선 정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가 시험 범위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2학기가 되죠. 2학기. 우리 화성도 발표를 했죠. 네, 커리큘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요 근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들 중에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빠른 학교가 없어요. 다행히. 뭐 여러분들이 종종 등급 예측으로 시험을 봐왔던 서울의 우리 학원에서 이제 싹 잡고 있는 그 세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현재 교육과정으로 표현하자면 1학년 1학기 첫 올라가서 첫 학기에 반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걸 다 끝내요. 공통수학 1, 2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수학 상하를 다 끝내고 2학기에 또 2개 과정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2학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수학 상하, 1학년 2학기에 수원 수투.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수학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3학기 동안. 일반 학교들은 다 5학기예요. 그러니까 화성도 5학기고 요 근방 일반계 고등학교도 아마 발표된 학교들은 전부 다 5학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학이 그렇게 급하진 않지만 어쩌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 파트는 2학기에 1학년 2학기의 첫 단원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쨌건 우리는 내신 위주로 좀 공부를 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얘랑 최대 최소 문제가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요 부분의 출제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집합 명제가 시험 범위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 맞죠? 여러분들 그 목차를 보면 도형 그러니까 점, 직선, 원 그 다음 단원이 집합이고 명제거든. 얘네가 다 시험 범위일 거야 아마 통짜로 2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명제에 들어가면 또 최대값, 최소값이 산술기하나 코실수박을 치고 등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얘도 꼬라지가 어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거든.
근데 뭐가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 코시가 이렇게 생겼지. 잠깐만. 코시 수반은 등식이 제곱 더하기 제곱에 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얘잖아. 이 식. A, B, X 제곱, Y 제곱. 이거잖아. AX, BY 제곱.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라고 얘기해 놓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퍼프스 중선 정리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러지 않아도 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법으로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AP에 대한 제곱이래. 그러면 4, 마이너스 2에서부터 몇 가지 거리니까요. 루트는 제곱에 의해서 벗겨지니까 결국 x 빼기 4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b에서부터 얘니까 x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2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하는 x에 관한 양수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존재하겠어?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해. 그때 돼서 하면 돼. 얘가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말고 파푸스 분류를 좀 해봅시다. 파푸스 분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래. 그러면 보조선 하나 잡고 니들의 가운데 분점 하나 잡고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는 2배와 같아. 뭐? 중선에 대한 성분 PM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반쪽짜리 AM 또는 BM에 대한 제곱.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AM이라는 건 너네들에 대한 길이의 반쪽짜리니까 원래 성분 AB 길이는 얼마예요? AB 길이는 한 칸에 얼마? 2루트 10? 맞아요? 어? 37 뭔가 이상한데? 아닐 수도 있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정신 차리고 대답 하나 했는데 틀렸어. 지금 답변의 정답률 딱 프로예요. 루트 37이죠? 나 보통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얘는 2배의 성분 PM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37 이렇게 바뀌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결국 우리는 야 PM에 대한 최소값 구해가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라고 불리는 애잖아. 고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얘가 움직이잖아. 그럼 우린 여기에서부터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한테 레이저로 쏘는 거지 이렇게. 빠바바박 쐈을 때 최소값은 얼마야? 수직일 때가 최소값이지. 그죠? 그럼 얘 M에 대한 좌표는 얼마였냐면 너와 너의 가운데 값이니까 3분의 7, 높이 1 이렇게 돼. 됐어? 그럼 결국 얘의 최소값은 얼마나 나는 거야? 1이지 1 다 끝. 이해돼? 3분의 7 뭐? 대충해요. 이게 다들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미안합니다. 사과 받아줘. 됐죠? 이렇게. 자,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의 방정식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파푸스 중간 정리가. 언제 많이 되냐면 하나만 얘기 더 해볼게.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고요. 밖에 점 AB를 잡아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3분 AB 제곱에 플러스 BP 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하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뿅 해서 여기 중점 M 잡고 나서 너는 2배와 같아. PM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AM에 대한 제곱과 같다. 해놓으면 얘는 고정된 점이잖아. 얘네가 고정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 얘 길이가 확정이 돼요. 값이 정해져. 그러니까 결국 우리 PM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야 되고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과 원 밖에 있는 점에 대한 최소값은 중심에서부터 점과 점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날려는 요놈이잖아. 요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끝. 이렇게 되게. 그지?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은 쉬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다 이차함수 구조로 다 풀리거든.
그런데 좀 까다로운 문제는 무조건 파푸스 써야 돼. 그러니까 습관은 파푸스. 다음이요. 15번을 내가 풀어보진 않았다만 15번이 뭔가 좀 지랄맞아 보이네. 15번이 뭘까요? 우리 15번? 아니시라요? 네, 15번까지 해보시죠. 꼴찌로 하는 거. 아, 그래도 영웅 같은 사람 아니야. 아무도 말 안 하는데 혼자 딱 총 때문에. 응? 지금 욕하는데요? 네? 차라리 욕하는데요? 욕한다고? 녹음 됐겠지. 저 카메라가 뒤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지 쓰겠어. 15번까지 딱 하고 시작. 너 온지 얼마 안 됐어. 뒤에 있잖아, 뒤에. 난 답이 없어. 여기 거. 어? 몇 번? 기분이 좋다. 랩도 갖고 좀 이따가 다시 또 봐. 기억했죠? 우리 아까 여기에 요거 안에서 그런 거 요거 쓸 때 이거 반쪽 안에서 그런 거 아니야? 2분의 이 얼마였지? 루트 37 할 때 2분의 루트 37이었지. 반쪽에서. 선생님이 아까 루트 37이라고 썼던 거 같아. 그치? 자, 봅시다. 15번. 이것도 파푸스 중앙선부터 출발을 할게요. 보세요. 얘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잡아서 제곱 플러스 제곱의 최소값은요. 얘 마찬가지 중점 잡아서 제곱 플러스 제곱의 최소값과 같고요. 얘는 움직이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너를 최소로 만드는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고정된 점에서부터 얘까지 움직이는 점에 쐈을 때 최소는 수선이잖아요. 수선. 이렇게. 요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그림에다가 다시 한번 잡아보자면 중점 M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돼요. 수선의 발.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중점이니까 정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얘 수선의 발을 다시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중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셔야 되고 그 말은 저쪽에다가 또 하나의 반쪽을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 P라는 놈은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입니다. 3대 1. 그때가 최소야? 됐음? 문제에서 뭐가 했니? 아, 그 다음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은 AP에 대해서 3대 1의 외분 거라고? 외분 거다. AP 얘 길이가 현재 AP 길이가 3대 1인데 4짜리니까 되게 친절하네. 3 그랬을 때 우리가 3대 1의 외분 찾으라고 한 거니까요. 3대 1의 외분이려면 얘는 2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까지 길이니까 결국 이 3이라는 것을 반띵시킨 것의 세조각짜리 이렇게 되니까 답은 6분의 9 되겠네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